벌써 4월 시험이 코앞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의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을 하실 텐데요. 아니, 공부 안 하려고 온갖 핑계를 대는 자녀를 보고 있자면 굉장히 답답하죠. 애가 시험 전날인데 엄마, 나 이것만 보고 공부할 거야. 나 밥 먹고 9시 정각 되면 공부 시작할 거야. 엄마, 나 잠깐만 잔다 그랬잖아. 깨워달랬잖아. 엄마 때문에 공부 못했잖아. 애들이 이런 답답한 소리, 얼토당토 않는 핑계 많이 대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이들에게 이런 핑계를 들을 일이 확실히 줄어드실 겁니다.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걸 보게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 있게 평소에도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가오는 시험 100점 맞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환경이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공부 환경을 바꾸어 주면서 학창시절 성적을 크게 향상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업무를 하면서도 정리하는 습관을 다시 만들면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건 저만의 사례일까요?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이의 공부 습관을 키워주는 정리의 힘이란 책에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책은 2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하루 15분 정리의 힘의 저자 윤선영 정리 컨설턴트가 펴낸 정리 자녀 교육서로서요. 오랫동안 엄마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리 컨설팅과 워크숍을 진행한 사례와 노하우를 풍부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이 책에서 나온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비행기 활주로가 생각날 정도로 책상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자 평소에 책상에 앉지 않던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학습지를 풀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단톡방에 아이가 공부하는 사진을 올렸더니 다른 어머님들도 따라서 책상 정리를 깔끔하게 마쳤어요. 그리고 자기 애들도 정리의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애들이 공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평소에 어머님이 공부를 해라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했던 아이들이 이 정리 한 방으로 자발적으로 책상에 앉는다? 엄마의 10번의 말보다 한 번의 정리가 더 효과가 좋더라는 거예요. 이건 넛지 효과라는 건데요. 이 넛지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요.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이 넛지라는 용어는 슬쩍 찌르다라는 뜻인데요. 행동경제학에서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정도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학습 욕구가 생기도록 슬쩍 개입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단순하게 책상에 어지럽혀진 거, 책꽂이에 꼽아주는 게 정리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의자에 앉는 행위가 조금 더 즐거울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만약 부모님이 학생이라면 어떤 책상에 앉고 싶으세요? 정리가 잘 되고 깨끗한 책상과 의자에 앉고 싶은 게 당연할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자녀가 정리는커녕 자기가 자고 일어난 이불도 잘 개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왜 자신의 공간, 이 책상 정리가 잘 안 되는 걸까요? 우선은 정리가 안 되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안 되는 이유를 알고 나면 정리하기가 조금은 더 수월해질 겁니다. 첫째, 책상 위에 물건이 너무 많아요. 둘째, 물건의 제 자리가 없습니다. 셋째, 이 많은 물건들이 종류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책상 위에 물건이 너무 많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점이죠. 책상에 앉았을 때 시각적 노이즈로 인해서요, 집중력을 빼앗기는 거죠. 게다가 자연스레 책상에서 공부가 아닌 딴짓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시면 저도 이런 책상을 학생 때 썼는데요. 공부요? 전혀 안 됩니다.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인지 단박에 알아차리시겠죠? 눈높이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수많은 물건에 제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물건에 제 자리가 없다 보니까 안 그래도 하기 싫은 정리는 더 하기 싫어집니다. 원래 있어야 할 지정된 자리가 없으니 그냥 무심결에 잡동사니들이 책상 위에 꺼내 올려져 있는 거죠. 공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물건들로 책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책을 펼 공간은 없습니다. 한번 자녀의 책상을 둘러보세요. 정말 공부에 꼭 필요한 것들만 올려져 있나요?
이것들을 안 보이게 다 치운다 한들 물건들의 원래 자리를 지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시 책상 위를 뒤덮게 되죠. 셋째, 종류별로 물건들이 구분이 안 됩니다. 서랍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학용품, 화장품, 연필, 수첩, 메모지, 지우개, 스테이플러, 문제지 온갖 잡동사니들이 그냥 뒤엉켜 있습니다. 메모지 어디 갔지 찾다가 다른 걸 발견하고 이게 여기 있네? 이러면서 잠시 추억에 잠기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집중력은 조금씩 갉아먹히고 시간을 갉아먹으며 학습에 써야 할 집중력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책상의 구획을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요. 책상 위와 그리고 그 외라고 할게요. 책상 위에는 독서대와 책, 노트가 올라가는 공간이고 다른 물건들이 들어가는 수납장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일단 자녀의 책상에 있는 물건을 전부 꺼내서 책상 위에 둘 물건과 그 밖의 물건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둘 물건만 남기는 거죠. 예를 들면 독서대, 스탠드, 연필꽂이 정도가 되겠죠. 그 밖에 교재나 참고서 등은 눈높이가 아닌 눈 위, 상단 혹은 측면 또는 등 뒤에 배치를 합니다. 딱 책상과 의자에 앉았을 때 건드릴 것 없이 바로 학습을 시작할 수 있게요. 그리고 책상 아래엔 발 받침만 둡니다. 문을 열고 방에 들어왔는데 책상 밑에 막 지저분하게 책이 쌓여 있거나 막 선이 너저분하게 보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말이죠. 이렇게 더러우면 저라도 앉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책상 서랍도 정리해 줍니다. 요즘엔 사무용품을 분리할 수 있도록 분리해주는 이런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주 쓰고 필요한 학용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보관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마치 다이어트처럼요. 밥량 줄이고 매일 뛰면 살 빠지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지만 잘 안 되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녀와 학부모님 스스로 정리가 정말 필요한 거구나 설득이 된 다음에서야 정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에게 무작정 이 녀석아 방 좀 치워 정리 좀 해 라고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잘 아시죠?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정리정돈과 청소는 다른 겁니다. 청소는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기와 걸레질을 통해서 먼지와 때를 제거하는 거고요. 정리는 안 쓰는 물건을 밖으로 빼내고 새로 들어온 물건은 제자리를 만들어주고 사용 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공부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분리를 해 주셔야 돼요. 먼저 청소를 하는 건 아마도 부모님이 많이 해주실 겁니다. 자녀들이 방을 비웠을 때 말이죠. 그런데 정리는요 좀 달라요. 부모님께서 한 번은 도와주셔도 되는데요. 책상을 쓰는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사용하는 학용품이나 책 등의 위치를 최적화시켜야 됩니다. 이건 나이를 떠나서요. 다 큰 자녀라도 혼자 정리하는 걸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다 큰 어른이라고 해서 집안 살림 및 정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다 쓴 물건을 제 위치에 놓는 습관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강제할 수 있는 환경을 슬쩍 만들어 두는 거예요. 사용된 물건들이 원래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수납 공간에 이름표를 붙여서 표시를 해주는 방법과 물건마다 그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위치를 표시해 두는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필통은 첫 번째 서랍, 세 번째 칸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정리에 서툰 사람이라도 도서관에서 책의 위치를 금세 찾고 또 금방 제자리에 둘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는 생각보다 어려운 영역입니다. 정리정돈 전문가가 따로 있을 정도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곧장 정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자녀분들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환경은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던데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정리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들어본 얘기긴 합니다. 찾아보니까 맞는 말이기도 해요. 단 영유아한테까지만 말이죠. 찾아보니까 이 뇌과학자의 특별한 육아법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유아기까지는 아이가 지나치게 깔끔한 방에서 자라면 뇌 자극이 줄어들거나
의사소통 능력과 정서 발달, 창의력 증진, 발육 속도 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 템플 대학교의 그레이스 채 교수는 공간과 관련해 조금 색다른 연구 결과를 학계에 보고했는데요. 너저분한 방보다 깨끗한 방에서 일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끈기 있게 작업을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 때 얘기를 하면 너무 예전이라서 공감하기가 힘드실 테니까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전에 일을 할 때도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너저분하게 책상을 두고 퇴근을 그냥 해버렸거든요. 다음날 출근하면 뭐랄까 기분이 안 좋다고 해야 되나요? 일은 해야 되는데 능률도 조금 떨어지고 그냥 앉기가 싫어서요. 들어오니까 일 자체는 똑같은데 그냥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된 책상을 떠올리니까 계속 뭔가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안 되나? 그래서 싹 다 치우고 정리하고 버리고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시간을 굉장히 오래 썼어요. 책상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과 안 보이는 파일철 싹 다 버리고요. 자리를 차지하는 이 방대한 문서들은 전자 문서화 시키기도 했죠. 저도 처음엔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걸 귀찮아하다 보니까 자주 안 쓰는 것들은 그냥 다 버렸습니다. 정리할 물건 개수 자체를 줄이는 거죠. 약간 미니멀 느낌? 그리고 손때가 탄 키보드, 마우스, 더러운 의자 전부 깨끗한 새 걸로 바꾸고 나서야 조금 일할 맛이 난다고 할까요? 이렇게 물건을 치우고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 금액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깨끗한 새 걸로 바꿔주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의 책상과 의자가 너무 낡아서 이 정리를 해도 더러워 보인다. 그럼 저처럼 한번 싹 다 바꿔주세요. 이 새로운 기분이 들도록 말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긴 얘기 했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고 자녀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비결은 바로 정리입니다. 잔소리 후 공부 2시간보다 정리 후 공부 1시간이 훨씬 효과적이더라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험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만점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